제2차 세계대전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 잔인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전투들을 하나하나 다뤄볼까 하는데요. 처음 볼 전투는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연합국 중 홀로 남은 영국과 승승장구하던 독일 사이 사상 첫 대규모 공중전.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의 독주를 막는 전쟁 전체의 터닝포인트가 된 전투였습니다. 영국 공군과 처칠의 수많은 명언을 널리 알린 전투, 영국 본토 항공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940년 5월) 전쟁이 시작한 지 8개월이나 된 서부전선엔 수상한 적막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개전과 함께 치열했던 서부전선의 양상은 온데간데였고 독일군과 프랑스군 서로 경계선 뒤에서 숨죽이며 기다리는 소강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독일은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점령시키면서 정격전 전술에 위상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에선 총리 네빌 챔벌린이 노르웨이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맥없이 지고 있자 의회에서 지지층이 떨어지게 되고 신임 투표가 가결됐지만 결국 스스로 사임하게 됩니다. 민심의 지지를 등에 업고 처칠은 5월 10일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처칠은 이 엄청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한 온건파 챔벌린과 달리 강경파 처칠은 화려하고 열정적인 인물이었고 스포트라이트와 큰 위험을 즐기는 전쟁을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조용했던 서부전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무서운 기세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통해 프랑스 침공을 개시한 건데요.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독일군은 5월 14일 로테르담을 공중에서 무차별로 폭격하면서 8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하고 도시 전체를 파괴시키면서 15일엔 네덜란드군이 항복합니다.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의 위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 정격전의 위력을 몸소 경험한 프랑스의 총리 레노는 전투가 개시한 지 5일 만에 처칠에게 우리는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상보다 연합군은 훨씬 무기력했고 처칠은 프랑스군의 사기를 진작하러 몇 차례 프랑스를 방문했지만 프랑스군 수뇌부는 처칠에게 넋두리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물론 영국 원정군도 전멸 위기에 처했는데요. 됭케르크 철수 작전으로 처칠이 예상했던 5만 명의 병사들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을 구출해내며 권투를 기약했지만 각종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프랑스의 붕괴 이후 영국 본토 수비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The preliminaries were over. It was time for...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6월 14일 파리가 점령당하고 6월 25일 프랑스 전투가 끝나면서 고작 46일 만에 독일은 서유럽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영국 본토를 바로 침공하려 하지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대규모 상륙 전력도 없었고 영국 해군의 세력을 고려해서 침공보다는 외교적으로 영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강파 처칠이 있는 한은 외교로 영국을 굴복시키기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육군은 독일군의 압도적 우세, 해군은 영국의 우세였으니 침공의 희망이라도 있으려면 제공권을 통해 영국 공군뿐만이 아니라 해군을 압도해야 했는데요. 처칠은 총리가 된 첫날 정부의 항공기 생산부를 따로 만들면서 오랜 친구이자 신문사 사장 비버브룩 경을 임명하고 전투기 생산에 집중합니다. 전투기야말로 독일 공군을 최일선에서 막아낼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고 비버브룩 경의 리더십 아래 영국 공군은 전투기 생산량을 부랴부랴 늘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 총사령관 괴링이 이끄는 루프트바페는 당시 세계 최강의 공군이었습니다. 전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괴링은 공군 전력만으로 영국을 항복시킬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루프트바페가 당시 보유했던 항공기 4,500여 기 중 폭격기 1,600기와 전투기 1,100기가 참전하게 됩니다. 독일 공군의 총 규모는 영국 공군의 2배 정도 되었는데요. 영국 전투기들은 몰려오는 독일의 전투기, 폭격기와 급강화 폭격기 모두를 상대해야 했고 영국 공군의 전투기 사령부 총사령관 다우딩도
우리의 젊은 조종사들은 독일 조종사들을 5대1의 비율로 격추시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영국 조종사들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독일군의 최상위급 전투기 메서슈미트 BF-109와 BF-110대 영국군의 호커 허리케인과 BF-109의 유일한 대항마 슈퍼마린 스핏파이어의 대결이었습니다. BF-109와 스핏파이어의 성능은 비등비등해서 대부분 조종사의 기량에 따라 승부가 났는데요. 스핏파이어와 BF-109의 조종사들은 나중엔 서로 경외할 정도의 라이벌이 됩니다. 독일 제2항공군은 칼레 쪽에서 주 공격을 담당하였고 제3항공군과 제5항공군은 각각 서부와 동북부를 담당하여 출격 준비를 합니다. 다우딩 역시 2개의 전투 비행단을 추가 창설하여 영국 전체에 촘촘하게 방공망을 건설하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지뢰와 철조망을 깔아놓고 대전차 포와 진지를 이곳저곳 설치해 놓으면서 방위군을 창설하여 독일의 침공에 대비합니다. 수세에 놓인 영국도 크게 2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더였습니다. 체인홈이라고 불리는 조기 경보 체계와 곳곳에 있는 관측 부대에서부터 정보를 받은 후 전투기 사령부에서 다가오는 독일 공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딱 적절한 전투기 비행대를 보내면서 최대한 효율적이게 수비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칠리 파크에 있는 영국 암호 해독 본부였는데요. 독일 암호 체계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등 중요한 기밀 정보가 처칠에게 직접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항공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